어느 가을, 미국 뉴욕의 교포 목사인 류 유아는 한 통의 편지를 받는다. 고향 황해도 신천의 교회에서 그를 초청한다는 내용이다. 한국전쟁 이후 반세기가 흘렀지만 그 편지는 오래전 닫힌 기억의 문을 벌컥 열어젖힌다.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람들, 이름조차 꺼낼 수 없었던 사건들, 그리고 아버지의 고향에서 벌어졌던 처절한 진실들이 고요한 일상을 뒤흔든다. 류 유아는 망설이다가 북한을 방문하기로 한다. 오랜 이산 끝에 처음 밟는 땅, 고향의 냄새와 사람들,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 속에서 그는 오래도록 숨겨왔던 과거와 마주한다. 그의 어린 시절, 신천은 기독교 신앙이 깊게 뿌리내린 마을이었다. 류 유안의 가족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아버지는 교회를 이끌던 목사였다. 그러나 그 시절, 이념의 바람은 사람들을 둘로 갈랐다. 마을은 좌익과 우익으로 갈라졌고 급기야 종교는 피비린내 나는 분열의 도구가 되었다. 그 중심에는 류 유안의 어린 시절 친구이자 조카인 류요섭이 있었다. 그는 유교적 전통과 공산주의 이념에 기울어진 인물이었다. 어린 시절의 두 사촌은 함께 놀던 친구였지만 점차 길이 갈라졌다. 결국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마을은 지옥으로 변했다. 류요섭은 해방 이후 북한 정권 하에서 혁명 활동을 하며 권력을 잡았고 그의 손에는 마을의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 씌워졌다. 신천에서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좌익은 우익을, 우익은 좌익을 끊임없이 죽였다. 그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집단 학살당했다는 이야기가 돌았고 그 중심에 류요섭의 그림자가 있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 유안이 북한을 방문하며 마주친 진실은 단순히 공산주의자의 학살이라는 한편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진짜 진실은 말로 전할 수 없는 무게를 지녔고 누구도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복잡한 인간 군상의 이야기였다. 북한 땅에서 마주한 류요섭의 유령,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유안은 다시 묻는다. 누가 가해자였고 누가 피해자였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어야 하는가? 북한에서의 마지막 밤, 유안은 오래전 묻어버렸던 자신 안에 손님을 마주하고 그와 함께 기도하며 눈물을 흘린다. 피로 얼룩진 기억, 죄의식과 용서, 이 모든 걸 품고 그는 다시 돌아간다. 마치 자신이 진정한 손님이었음을 깨달은 듯 담담히 삶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 장, 기억은 누구의 것인가? 손님은 과거의 진실을 파헤치는 이야기이자 기억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탐색이다. 한국전쟁이라는 거대한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기억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통해 살아남았다. 어떤 기억은 자랑스럽게 말해졌고 어떤 기억은 철저히 숨겨졌다. 황석영은 이 소설을 통해 묻는다. 기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의 해석이며 때로는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더 깊은 죄의식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고향을 떠나 목사가 된 유한조차도 자신이 진실로 자유로운 존재가 아님을 자각해 나간다. 펼쳐진 책 2장, 이념은 어떻게 인간을 파괴하는가? 이야기의 중심에는 이념이 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종교와 무신론, 해방과 점령.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을 갈라놓았다. 그러나 소설은 단순히 이념 간의 대립을 다루지 않는다. 이념이 개인의 삶과 공동체에 어떤 파괴를 가져왔는지를 정면으로 조명한다. 신천에서 벌어진 학살은 체제의 명령이기도 했지만 인간 개인의 분노와 질투, 열등감과 공포가 뒤엉킨 결과였다. 가장 가까웠던 이웃을, 가족을 죽이게 만든 것은 총이 아니라 분열된 마음이었다. 손님은 이러한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이 어떻게 잔인해지고 또 후회하는지를 깊이 있게 그려낸다. 펼쳐진 책 3장, 유령은 누구인가? 죄와 속죄의 상징. 작품 곳곳에는 유령이 등장한다. 단순히 죽은 자의 혼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집착과 트라우마, 그리고 살아남은 자의 죄의식이 형상화된 존재다. 류 유아는 북한을 여행하며 현실보다 더 또렷한 유령을 마주한다. 그 유령은 곧 자신 안의 또 다른 나이기도 하다. 과거의 나, 외면한 진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영혼. 황석영은 이 유령을 통해 말한다. 사람은 살아가며 누구나 마음속에 하나의 손님을 품고 있다고. 그리고 그 손님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지 언젠가는 마주해야 한다고. 펼쳐진 책 4장, 손님, 진짜 손님은 누구인가? 제목 손님은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 표면적으로는 유한이 북한을 방문한 외부인이라는 의미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인간 내면의 손님, 즉 숨겨진 죄의식이나 억눌린 기억, 혹은 하나님과 같은 초월적 존재까지 함축하는 상징이다. 작품 속 유한은 자신이 손님이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땅에서 가장 큰 빚을 지고 있던 존재였다. 그는 외부인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러 온 자였고 기억의 문을 다시 여는 열쇠였다. 진정한 손님은 단순히 문을 두드리는 자가 아니라 그 안에 있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울어주는 자였던 것이다. 펼쳐진 책 5장, 용서란 무엇인가 기독교와 민속의 조화. 황석영은 독특하게도 기독교적 상징과 한국적 민속신앙을 함께 녹여낸다. 유한은 목사지만 북한 땅에서 마주한 기도는 꼭 교회에서의 기도가 아니다. 조상신, 한, 굿, 염원. 이런 것들이 함께 녹아든 장면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을 준다. 진정한 용서는 신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으로 기억을 통해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소설은 그 과정을 그린다. 죄를 지은 자와 용서하려는 자가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껴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펼쳐진 책 6장, 역사 속 인간 살아남은 자들의 목. 마지막으로 이 작품은 우리에게 역사를 견디는 인간에 대해 이야기한다. 소설 속 인물들은 대부분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해자이며 단순히 이념의 희생양으로 남지 않는다. 그들은 선택하고 후회하고 때로는 침묵 속에서 죄를 감춘다. 황석영은 말한다. 역사는 날짜와 사건이 아니라 그 속에 살았던 사람들의 고통과 기억이라고. 그리고 우리 역시 그 역사의 후손으로 그 기억을 이어받을 책임이 있다고. 슬레이트 에필로그, 손님, 우리 모두의 거울. 손님은 단순한 분단문학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가장 깊은 상처를 꺼내는 이야기이며 잊지 말아야 할 기억의 숙제다. 작가 황석영은 이 소설을 통해 인간의 본질, 공동체의 해체, 역사와 개인의 관계를 치밀하게 풀어내며 독자에게 묻는다. 당신 안에도 손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손님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까?